박종진입니다. 시간이 막 화살처럼 빠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희 박종진 캐도남마 200회를 맞아서 여러분 모시고 청계광장에서 특집 공개 방송했는데 저희 채널A가 어느덧이요. 네, 개국 1주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채널A 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 사랑을 듬뿍 받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탈북 미녀들과 함께하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프로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쑥스럽지만 네, 제 캐도남마 이렇게 개국 1주년을 맞아서 내일 이 새 앵커가 캐도남마에 직접 물론 제가 진행이니까 전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두 분이 모십니다. 그래서 채널의 대표 간판 프로그램들의 MC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이바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4시 50분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4시 50분, 저녁 4시 50분. 정치권 소식 짚겠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판세가 박빙으로 이어가자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 알 권리는 무시된 채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제대로 분석해야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사회여론연구소 실장 모시고, 네, 이분들이 원래는 되게 터프한데 지난주는 되게 얌전하게 진행을 했죠. 오늘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얌전해요. 원래 얌전. 원래 얌전합니까? 저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 그 무슨 프레임 싸움이라고 합니까? 네.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 대 노무현 대통령이 1프레임인 줄 알았더니 네. 야권 민주당이 좀 싹 바꿨어요. 이게 좀 불리한지 예. 이명박 대 노무현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네. 박정희 대 노무현 프레임은 민주당의 도움은 안 되는 네. 그런 캠페인이라는 게 그동안의 정설이었죠. 박정희, 노무현 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해 보면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두 분이 대통령에 나오면 어느 분을 찍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47대 45.7, 뭐 박빙이긴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 있지만 공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평가를 더 잘 받고 있죠. 그래서 박정희 노무현 프레임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한테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그 내부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화살을 돌린 것 같은데 사실 이 캠페인이라는 게 이제 긍정적, 부정적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그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네. 근데 부정적 효과를 너무 계속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 네거티브를 하는 그 후보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유권자들도 이제 실증을 내고, 뭐, 가령 이 과거사 논란 같은 경우도, 뭐, 그래서, 지금은 유권자들한테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체감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금 화살이 돌아갔는데, 이명박 대 박근혜, 이명박근혜라고 이제 뭐 일명 하잖아요. 근데 네. 이명박 대 박근혜, 두 분이 여당에 지금 한 분은 대통령이고 한 분은 실적 이제 후보 겸 뭐 대표지만,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초반까지는 세종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게 붙었던 사례가 있고, 네. 그러니까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던, 그래서 유권자들은 그게 굉장히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2010년 중반부터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뭐 굉장히 공조가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싸웠던, 그리고 또 총선 당시에는 지난 2008년 총선 당시에는 좀 핍박을 받았던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걸 오래 지속하면 효과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공동 책임자다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나요? 예. 저는 이제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뭐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누가 물어주신다면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현 정권의 실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인식을 대중들이 갖고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정권 심판론, 현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과 연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정권 심판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인데 경쟁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 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과 경쟁의 대상이 불일치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 심판론과 박근혜 후보를 연계시키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전략이 네. 사실 이제 기대치의 성과를 얻기가 사실은 좀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실패한 구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어쨌든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전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과 어쨌든 좀 차별화된 인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후보. 근데 현 정권의 심판, 평가를 또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어떤 다독여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구도가 있고, 세 가지가 좀 전선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딱 하나를 내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그중에 이제 이것을 선택한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이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네요. 간명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내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민주당의 상황이. 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어쨌든 대중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그것을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새누리당이 원하는 프레임에 좀 걸려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박정희 노무현 프레임은 결코 민주당이 좋을 리 없습니다. 이 캠페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캠페인,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강점을 내세우는 긍정 캠페인이 공존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데, 야권의 문재인 후보는 사실 그동안의 단일화 프레임에 함몰돼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불과 이제 지난주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일주일 전까지는 단일화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요. 상대 후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어떤 공략은 하면서도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는 드러낼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새누리당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이 노무현 정부의 이 과에 대한 공격이 있으니까 이 말싸움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과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공격을 하니까 너희 과거는 어떤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 공방 프레임으로 지금 갇혀가는데, 이거는 말씀 아까 해주셨지만 총선 때 이미 민주당에서 패배했던 프레임이거든요. 네. 과거 지향적인 프레임은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를 이제 빵점 정부다 이렇게 문재인 네. 후보가 지금 이야기를 해서 네네. 그게 전부 기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과도한 이 평가 전환은 유권자들한테 거부감을 줄 거부감을 수 줄 수 있죠. 네. 빵점 혹시 학교 다닐 때 맞아 봤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0점은 맞아 본 적이 있죠. 물론 있죠. 네. 지금 빵점 받기가 100점 받기보다 더 힘든 거 아십니까 혹시? 가끔 이제 수학력고사에서 빵점 맞는 학생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일부러 아예 안 쓰고 아니요, 체킹을 했는데 빵점 맞은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그거 로또보다 더 힘듭니다. 그 빵점 받기가. 그래서 이제 평가가 그 사람은 만점 받을 사람이었다.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빵점이요. 예. 학교에서 100점 맞는 것보다 객관식 아무것도 모르고 막 찍는 게요. 네. 빵점이 불가능해요, 이게. 로또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예. 어떤 정치형 공방인데 사실 이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뭐 네거티브 공방이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야하고도 해서 원래 이제 좁은 의미에서 네거티브는 정말 근거 없는 비방, 어떤 거 소재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도 이제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양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박근혜 후보에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보면은 네거티브로 선거가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선거 과정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들고 나와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 선거 과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거티브로 하게 되면 누굴 반대해서 이 후보를 찍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누굴 반대한 사람으로서의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합의 과정을 이끌어내야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개혁 정책을 그 추동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뤄냈으니까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누굴 반대해서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이 사람이 어떤 개혁의 추동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국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또 개인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루즈벨트라든가 레이건 이런 이제 대통령들이 성공한 대통령인데, 이런 정책을 가지고 선거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성공한 대통령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네거티브로 이번 선거도 너무 이렇게 점철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실패한 대통령을 우리가 알고 뽑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좀 빨리 정상화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하고 눌러서 그 반대 효과로 내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러죠. 당연하죠. 지금 일시적인 국가 경영을 효과는 하는데 있겠지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 공약을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만 서로 해버려가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박근혜 후보도 문재인 후보는 과거와 싸우기 위해 나섰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말로는 어떻게 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얘기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와 싸우기 위하여 나온 사람 같다. 뭐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 논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고초를 겪었죠. 특히 야권에서 그런 공격이 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반격으로 보이고요. 네.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에 사실 안철수 후보에 가려서 그동안 공격을 많이 받지를 않았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단일화를 물리적으로 이뤄내고 지금 지지율이 거의 박빙상으로 붙었기 때문에 네.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혹은 뭐 새누리당 캠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세를 하고자 공격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겠죠. 아마 길게는 가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당분간 네거티브가 이어지지 않을까.